그냥 저기 뭐 기술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형님이 앞에서 웃겨는 컨셉으로 가가지고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나왔는데 오늘 3.7% 어떻습니까? 이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작년 그 3, 4분기에서 경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곧바로 경기 회복으로 전환된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 FRB의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좀 사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남인호팀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경에 그 파리가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방송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거는 첫 번째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자고 보여드리는 거고, 뭐 보시다시피 제 이력이 이렇습니다. 뭐 오랜 한 7, 8년 정도 제가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영상을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지금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인공지능이 나중에 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식 방송이나 이런 정보들도 로봇이 하게 되면 이런 웃음거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저는 전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분야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조차 세무회계 전공을 했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뭐 운명처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그리고 증권 방송도 생방송으로 했었었고요. 이게 처음 지금 방금 그 돌잔치 하시다 가신 분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제 입사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좀 벌어서 공놀이도 좀 하고 제 원래 꿈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처럼 금융그룹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일을 해왔었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 컨설팅을 하고 있을 때 투자받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법인에서 효율적으로 좀 수익을 내면서 안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간 회사가 바로 AR을 하고 있던 회사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어떤 사진을 비췄는데 거기에서 신기하게 영상이 나오고 3D가 구현되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AR이라는 것을 처음 만나게 됐고 많이 그때부터 찾아봤어요. 그 회사가 끝나고 장이 끝나고 나면 서칭을 해보고 왜 한국에는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는 없는가.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던 회사에 이런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했던 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단독의 컨텐츠별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걸 다 구현해야 돼 사람들이 편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더니 어렵다. 통신 속도도 그렇고 디바이스 성능도 그렇고 서버 연결시키기도 그렇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지?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글링을 시작을 했죠. 여러 회사들이 검색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찾았던 해외 회사만 해도 눈여겨봤던 회사들이 한 50개 회사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코어로 잡았던 회사가 한 5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회사를 면밀하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한참 찾다 보면 한 3, 4시, 더 찾다 보면 6시,
예, 그렇게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흘러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 첫 고객은 장근석 씨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전에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컨텐츠가 있어야 기술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 보는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컨텐츠를 구현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이제 장근석 씨를 만났고, 이러한 것을 프로토타입으로 보여줬더니, 그러면 2013년도에 자신의 달력에 증강현실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고객이 바로 장근석 씨였고,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받기 위해서 설립하게 된 회사가 서커스 컴퍼니입니다. 예. 그래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대금 결제를 위해서, 내 개인 통장으로 박선옥으로 통장을 받으면 그냥 또 존심은 있어서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회사 이름은 뭘로 하지? 서커스 컴퍼니라는 이름? 예,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이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판타스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단원들이 무대 뒤에서 수많은 5분짜리, 1분짜리 공연을 위해서 수년간의 그런 노하우들을 익혀야 되죠. 증강현실, 가상현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서커스 컴퍼니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워야겠다라고 해서 서커스라는 이름을 지었고, 서커스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커스 컴퍼니라는 걸 뒤에 붙였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 또 웃긴 게 바로 그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가 지금은 현재 대통령이 된 문재인 후보였었죠.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랑 문재인 후보가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로 10,000원짜리 지폐를 스캔하면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랬지만 그때 캠프가 좀 복잡했어요. 뭐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 간의 생각도 다르고 해서 마케팅은 많이 안 됐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김어준 씨도 만났었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친구한테 요만한 정도의 공간에 친구가 사업을 꽤 크게 하고 있는데 요만한 공간에 책상 하나 놓고 전화기 놓고 PC 놓고 저 혼자 있고 마케터 한 명 뽑고 일을 시작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또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방송사에서 연락이 오고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서 현재 지금의 서커스 컴퍼니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강현실을 처음 만났을 때 어규멘티드 리얼리티 테크놀로지 예술이다.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 속에 항상 어떻게 쓸까, 무엇에 접목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맴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각화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인프라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기술이구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들하고의 융복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한 지 이제 5년이 됐고요. 11월 20일이 법적인 나이고 그 전에 한 6, 7개월 정도 이런 고민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었고요. 현재 200개의 클라이언트와 5,000종의 컨텐츠를 서비스를 하고 총 17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 모습이고요. 이쪽에 뭐 들어가면 이제 업무 공간이고 파티션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주로 서비스하는 서비스 모델은 이와 같이 4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용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서커스 AR이라는.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인식 대상을 업로드하고 그것들을 통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 수정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플랫폼 툴이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커스터마이징으로 납품을 하는 게 저희 일이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베스킨라빈스가 이제 이 고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컨텐츠 렌탈 비즈니스입니다. 뭐 전시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컨텐츠 사람들한테 뭐 흥미를 끌 수 있는 어떤 이벤트 거리가 필요한 곳들에서 에이전시나 이런 쪽에서 저희 컨텐츠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구조입니다. 예,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큐브, 텍스트, 안면 인식, 위치 인식, 음성 인식, 그 다음에 VR까지 모바일용으로 구현이 되도록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두 다 동작을 하고요. 이게 뭐 쉬워 보이지만 앞서 뭐 돌잔치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이 한 장 한 장 이런 컨텐츠 하나를 만드는 데는 누구나 조금 공부하면 따라할 수 있어요. 개발자 한 명이서. 근데 이와 같은 복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사이드나고 뽀개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단연코 저희 서커스 AR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기능들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면 뭐 개발자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앱이 뻗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면 이 기능이 안 되고 이 기능을 또 고쳤더니 또 이 기능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저희가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자동화된 컨텐츠 제작 그 플랫폼이 있고요. 약 한 50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다수가 이제 커스텀 컨텐츠로서 여기다 넣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구현했고 웬만한 컨텐츠들 게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서비스 업로드를 하면 한 30초 만에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넣으면 알아서 이제 분선 처리를 하고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를 인식하거나 인식 대상을 인식하면 거기에 컨텐츠가 구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솔루션이 저희 서커스 크리에이터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동일한 것들을 인식을 해도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R&D를 하고 있고요. 네, 엔터테인먼트부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뭐 공공기관, 그다음에 관공서, 그리고 일반 기업들, 의학부터 의학, 제약,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교육, 뭐 일반적인 소비재, 공공사 제품 이런 쪽에 마케팅이나 교육 쪽, 그다음에 프로모션 쪽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인력 구성은 이렇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되게 긴데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의 기획 마케팅은 다 신입입니다. 제가 신입을 뽑았던 이유가 다 있고요. 왜 그러냐면 신기술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뭔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인력으로 구성을 했고 영화 연출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디자이너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말레이시아 디자이너가 있고 3D 디자인 팀에는 최근에 이제 입사한 분께서 18년 차 경력이시고 반지의 제왕하고 그다음에 스파르타쿠스 CG를 담당했던 3D 모델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발팀 항상 자랑 많이 합니다. 예, 이 친구가 이제 5년 됐고요. 저와 같이 함께 한 지가. 그리고 유니티의 SS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같은 걸 판매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 글로벌에서 탑 10 안에 듭니다. 매출이. 그래서 막 많이 팔릴 때는 한 달에 한 3, 4천 정도 월 수입으로 따로 월급에 가져가는 친구죠.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개발팀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운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AR, VR이 융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 꿈꾸는 모델은 유튜브나 뭐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자기가 만든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다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네, 퍼포먼스가 딸려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9월 달에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은 프로젝트고요. 하나의 큐브하고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다양한 컨텐츠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 해외에서도 저거 가지고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걸 조금 벤치마킹을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중구 명동을 증강현실 엽서로 구현을 해서 지금 간 거고요. 소리를 잠깐 끄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중구 쪽에다가 이제 이 사업을 용역을 입찰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위치 기반으로 포켓몬고처럼 한참 포켓몬고가 유행했으니까 관광지에 들어가면 뭔가 정보를 보여주고 뭐 이런 걸 만들어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입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고, 제안을 다른 방향으로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위치에 가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사람들이 관광 뭐 명동에 가서 증강현실을 보고 그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그 컨텐츠를 어떻게 봅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누구나 관광지에 가면 브로셔도 마찬가지로 받으면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브로셔들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소장해서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는 엽서 형태로 만들자. 그리고 스티커로 띄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자. 그리고 뭐 색칠놀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자기가 색칠을 하면 이게 3D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자기가 색칠한 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올해 이제 완성을 했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7종을 만들고 있고요. 작년에 10종 만들었고, 내년에 한 30종에서 50종 정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왔던 사람들이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여행에 대한 메모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엽서북 형태의 증강현실 컨텐츠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R과 VR 두 가지를 다 이제 컨텐츠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서커스 AR 플랫폼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퍼블리싱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고요. 저희가 관광지에 처음 서비스 시작했던 게 바로 서울시청이고요. 그것을 확대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남양주시청인데, 남양주시청은 지금까지 현재 4년째 저희 클라이언트를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컨셉 영상이고요. 조금 더 보시죠. 저 엽서에서 옛 명동 은성주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AR로 본 후에 그다음에 VR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한 거고요.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욕심대로 구현을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매일경제 신문하고 지금 1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신문을 읽는다, 텍스트를 본다, 사진을 본다라가 아니라 신문을 이제 시청한다라는 개념이죠. AR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나 광고 모델이나 나올 수가 있겠죠. 신문을 배달을 하면 뭐 물론 다른 디지털 미디어들도 있지만 AR이 주는 또 다른 컨텐츠의 매력이 있거든요. 인터랙션 할 수 있고 뭐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일단 펀 요소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돼서 하는 게 바로 안면 인식을 해서 관상을 보는 서비스를 저희가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 모델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모델들이 이미 약속된 컨텐츠들을 서비스를 하는 거였다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하면 본인이 보고 싶은 정보들의 어떤 사물을 비추면 거기에 자기가 관심 있는 뭐 스타벅스를 동일하게 비추더라도 이 사람한테 할인 쿠폰을 줄 것이냐, 가까운 매장을 안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결제를 유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서비스가 또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들 보면 이제 스노우 앱이나 뭐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앱들 보면 안면식이 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사진 딱 태그하고 자기의 친구의 사진이면 거기에 이름 다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발달이 되면 착용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해서 제 얼굴을 비추면 이 사람의 비상 연락망은 어디이고 브로드타입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어떻고 지병이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노출된 자기가 허용한 정보에 대해서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의학에 접목될 수 있는 AR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고요. 영화 백투더 퓨처 기억하십니까? 영화 속 주인공은 타임머신을 타고 30년을 날아 2015년 10월 21일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30년 전 영화 속에서 그려진 2015년의 모습은 얼마나 현실화되어 있을까요? 서희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거리에는 3D 광고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1989년에 제작된 영화 백투더퓨처2가 그린 2015년의 모습입니다. 상상으로 그려낸 미래가 들어맞은 것도 있습니다. 악당에게 쫓기던 주인공이 지나가던 아이에게 빌린 호버보드.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했던 공중에 떠다니는 스케이트보드는 현실이 됐습니다. 렉서스사가 개발한 호버보드는 완벽히 하늘을 날 순 없지만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전도성 물질 위에서 3cm 가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전화를 받거나 TV를 볼 때 이용하던 안경은 구글 글래스와 비슷합니다. 통화는 물론 인터넷 검색까지 영화에서 등장한 안경보다 기능이 더 다양합니다. 또 TV를 이용해 화상통화를 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영상통화 기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출현은 영화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상상.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서희다입니다. 네, 영화를 만드시는 분, 컨텐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몇십 년 전에 이런 미래를 꿈꿨다는 것과 그게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꼭지는 이제 4차 산업하고 AR, VR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모바일에 대한 얘기를 예견을 못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굴지의 기업들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페이스북도 아마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활성화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참 스티브 잡스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자 보면은 그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죠. 맞죠? 네, 콜럼버스가. 네. 근데 보면은 스티브 잡스도 있었던 스마트폰, 음악, 디스플레이, 핸드폰, 통신을 그냥 결합한 거죠. 네. 결합해서 이 모델들이 나와서 지금은 융합돼서 시너지들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시대이고요. 뭐 많은 국가들이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겨루었을 때 만약에 중국의 커제가 먼저 이 게임을 해서 언론상에 나왔다라고 하면 한국은 이만큼 4차 산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들고요. 두 번째로, 미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보시는 바와 같이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이겼을 때도 뭐 우리나라는 그다지 열광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 분이 대단한 분인지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식을 방송을 할 때도 늘 고객들한테 또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달리는 말에만 올라탄다. 아무리 명마가 풀을 뜯고 있고 휴식을 잠깐 취하고 있더라도 그 명마는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기업 문화를 많이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란 말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뒤 한 100년 뒤에 정의가 됐고요. 2차, 3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2, 3차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 나오고요. 근데 2, 3차, 1, 2, 3차하고 다른 게 2, 3차는 전에 것들을 그냥 명명을 한 거예요. 근데 4차 산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을 한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100년이 4차 산업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많은 뭐 혁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뭐 지금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술들이 뭐 이렇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고요. 사람의 비교를 하자면 두뇌가 AI, 그리고 혈관이 빅데이터, 신경이 IoT, 시야 부분이 AR, VR, 그리고 3D 프린팅이 골격 부분들을 해당하고 있고요. 심장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로봇, 근육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에 비교하자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제 매칭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결국에 사람이 꿈꾸는 미래는 이런 로봇일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런 로봇화가 되는 로봇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뭐 완전한 뭐 로봇이 나올 수도 있고 반 인간, 반 로봇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뭐 두뇌든 신체의 일부든 장기의 일부든 크리에이티브든 컨텐츠든 결국에는 사람은 더 편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노동력을 다른 곳에 쓰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앱손하고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기를 지원받아서 R&D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됩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PC가 있고 PC는 어차피 스펙을 받쳐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래픽도 표현을 해야 되고 PC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도 해야 되고. 근데 모니터는 없어질 수 있겠다. 이제 스마트 안경을 딱 끼면 이런 모니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이게 안경 쓰는 게 이제 모니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모니터 뭐 한 3-4대 놓고 그냥 쭉 보면서 타이핑 치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모델들이고요. 글라스를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도 글라스를 많이 착용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비싸고 무겁고 배터리 용량이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펙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차차 돼야 될 것이고요. VR에 대한 개념들은 HMD를 혹시 그 VR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많으시네요. VR은 이제 또 다른 우주를 만드는 것이죠. 눈을 가리는 거죠. 눈을 가리고 그 안에 새로운 우주를 하나 만드는 게 이제 바로 VR이라는 것이고, HTC 바이브의 영상을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VR이라는 개념이죠. 뭐 시간 관계상 이런 영상들은 찾아보시면 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VR에 대한 부분은 흑백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돼 왔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기기가 무겁고 장비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무거웠다가 칼라 시대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돼 가면서 더욱더 급격하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PC와 연결된 것보다는 이제 모바일의 VR, 그리고 착용형 VR 기기들,
그리고 VR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구를 시야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시스루 타입의 MR, X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들이 제가 꿈꾸는 이제 궁극적인 AR의 모델입니다. 저희 이제 AR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냥 그림인데 기계가 이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좌표, 점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베스킨라빈스 마케팅 담당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못 받겠고 지금 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인식을 한 거고요. 네, 지금 바로 즉시 매칭 데이터를 얘가 여기까지 긁고 이렇게 보니까 한 300개가 동일한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니까 10개. 여기까지 가니까 얘야 라고 해서 바로 콘텐츠를 송출해 준 겁니다. 네, 즉시.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찾아보면 다 있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랫폼 솔루션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재까지 컨텐츠 서비스 된 게 이미지 인식 기반으로 해서 한 5,000종 정도가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이건 뷰포리아라는 엔진이고 사물 인식, 저런 그 3D 객체 인식, 오브젝트 인식, 박스, 실린더, 텍스트, 저런 코드형, 이미지 형태의 인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튜닝해서 다양한 인식 기반들을 지금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Okay, recorded. 실린더, 플레이, 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네, 얘도 이제 딥러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 정도 되고, 높이가 이 정도 되고, 다리가 4개다. 라고 하면 얘가 계속 딥러닝을 해서 얘는 책상, 거기에 낮고 등받이가 있다. 라고 하면 의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피가 되고, 볼륨이 어떠면 실린더, 볼, 이렇게 인식을 하죠. 예, 기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기술만 있으면 말짱 꽝이죠. 예, 여기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어떤 오브젝트를,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기획을, 어떤 스토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죠. 이 공간이 마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놀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교육 공간이 될 수 있고, 예,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하고 컨텐츠, 기획을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숙제인 것이죠. 메타2라는 클래스입니다. 지금까지 VR 기기들이 혼자만 보는 거였다면 메타2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시스루 타입의 멀티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환자가 제 뇌를 가지고 좀 더 똑똑하게 지금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시술을 지금 집도하고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니터가 없어진 거죠. 제가 오늘 차를 한번 사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빨간 차를 저는 솔로이지만 하여튼 뭐 여자친구나 가족이 빨간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서 그걸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보고 차의 색깔 시트들을 바꿔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고 이게 3D 프린팅하고 연결이 되면 미국에서는 실제로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자동차를 시운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방송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3D 이제 레고 같은 경우도 장난감 블럭을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지 않고 3D 프린팅하고 연결해서 블럭들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블럭들을 바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사서 3D 프린팅에 넘기면 레고 블럭이 집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비용은 더 좀 저렴해질 수 있겠죠. 그런 모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팅으로 소재가 나오면 만들 수가 있겠고, 자기 신체 데이터를 넣으면 그냥 3D 프린팅을 쭉 돌려서 털어서 탁탁 하면 이제 옷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시도들은 해외에서 많은 R&D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현재 보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죠. 그래서 갈피를 지금 잘 못 잡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지금 시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AR, VR은 이 분야가 특히 이제 뛰어나다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융합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연관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여러 가지 컨텐츠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게 바로 AR, VR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존재하는 한 지속 가능한 게 AR, VR 비즈니스일 것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다가 깼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딱 들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핸드폰인데, 이건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고, 하지만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들고, 이런 게 이제 원자라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 보는 데이터들은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죠. 비트. 그래서 제가 보는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 통신이나 결제 수단들은 다 비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 강의를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몇 시쯤 되겠지? 그래서 주문을 해냅니다. 그래서 오리, 맥주, 맥주는 못 파니까 이런 거 딱 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주문했던 게 아침에 주문한 게 집에 와 있죠. 원자와 비트가 결합되고 비트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면 원자가 집에 도착해 있는, 그게 이제 바로 원자와 비트가 결합된 시대가 앞으로 펼쳐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3D 프린팅과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드론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 연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거기에서 시각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소리라는 것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역사 얘기인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1241년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했던 거예요. 어느 날 유럽을 제패했던 징기스칸 몽골 징기스칸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스페인에서 사진을 보내요. 보냈더니 마을에 도착해서 깜짝 놀랍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각각의 한 마을에서 모여서 분쟁도 없이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민족이 그만큼 성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잘 섞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이 1580년대 무적함대 스페인에게 승리를 했는데, 영국은 해상에 강하지 않습니다. 다 육군으로 이루어졌고, 근데 어떻게 이겼냐? 이때 해상 전투를 했을 때 전통적인 싸움 방식의 스페인의 싸움 방식은 뭐였냐면, 갈고리로 접근하는 배를 걸어서 땡겨가지고 끌어당긴 다음에 올라타서 육박전을 벌이는 게 스페인의 전투 기술이었었어요. 근데 그 영국이 그때 이제 포를 만들었습니다. 포를 만들어서 이제 쏘기 시작했죠. 스페인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되게 큰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만한 장신의 포도 만들고 멀리 쏠 수 있는 포도 만들었어요. 근데 퍼포먼스가 이 포 멀리 쏘는 거 한 발 쏘려고 그러면 화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웠고. 그래서 그거 옮기는데 일 다 봤었어요.
그리고 한번 장전하고 재장전해서 쏘려고 하면 또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근데 영국은 딱 스페인 함대가 오는 정도에 보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는 포를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효율적인 전투를 해서 영국이 이길 수가 있었었죠. 이제 시의적절한 기술이나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경상도 면적이 작은 국가였는데 그 큰 강대국들 틈에서 80년간 국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배척당했던 그런 민족들을 다 수용해서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부채라든지 돈 빌려준 론, 그다음에 육상, 해상, 그다음에 유통, 무역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바로 이제 우리의 한국에서도 4차 산업을 앞두고 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대기업들도 많이 뵙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뵙고 이렇게 만나보면 VC들도 이제 뵙고 보면 조금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미국처럼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클리어한 비즈니스, 그다음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조금 하기가 아직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람이 듣고 얘기하고 떠들고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행하고 뭔가를 탐방하는 것, 그다음에 음악들, 문화예술, 그리고 물건을 상거래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 결국에는 다 핸드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아이폰 음악 듣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잘렸네요. 예. 다 폰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폰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 기술과 컨텐츠가 더해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술에 따라서 동일한데 그냥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 발달하고 컨텐츠가 변함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은 있으나 기본적인 골자는 똑같더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AR, VR, 4차 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쉽게 찾아보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이 이런 것에 인발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으로 갈수록 인간이 떨어지게 되죠. 생각을 덜하고 움직임을 덜하고 뭔가 자동화가 되고 물건이 떨어지면 언제 퐁퐁이 배달된다든지 세제가 온다든지 물이 온다든지 이런 전기 배송도 가능하겠고요. 이 직업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벨의 역설이라고 하죠.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의 사회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핸드폰도 로봇이죠. 알람 깨워주기도 하고 작은 로봇이죠, 아주. 그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자명종이었고 그 전에는 엄마가 볼기짝 때리는 게 이제 자명종이었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 그 일들을 덜 하게 되죠. 그래서 AR이 VR이 결합된 앞으로의 산업 현장의 모습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정밀도나 판명들을 사람이 이제 덜 생각하게 되죠. 덜 생각하게 되고 딱 보면 띡 이제 기계가 인식한 대로 분류하고 시스템 라인에서 이런 공정들을 검수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고차원적 욕구를 사람들이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게 바로 4차 산업의 화두가 아닐까라는 저 생각을 합니다. VR 쪽에다 접목해서 말씀드리면 VR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앞으로 걸을 때 오토바이를 타건 자전거를 타건 뛰건 그다음에 혼자 운전하건 둘이 운전하건 버스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시고 시각은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VR은 360도의 공간을 이렇게 다 만듭니다.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VR이 막 뜨겁다, 핫하다, 몇 년 전에 얘기했을 때도 저는 AR을 주축으로만 계속 제 갈 길을 갔었어요. 그리고 VR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그리고 조금
이제 PC 기반으로 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뛰어들어서 뭐 물론 특정 분야에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AR보다는 활용이나 접근성이 조금은 약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스루 타입의 착용형 MR, XR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 Marco Maddock. I'm from Victoria, Australia, and I've been creating art and storytelling experiences through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I've been teaching myself AR and VR over the last 2 years, particularly because I love storytelling. 문화와 결합된 모델이죠. 작가가 그린 그림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3D, 2D 기술을 활용해서 또 다른 미디어 아트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AR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미지 인식만을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안면인식, 빅데이터, 위치,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 TV에서 주파수를 별도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생체 신호들, 여러 가지를 섞어서 AR, VR에 접목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이제 작은 작품들이 아니라 큰 작품에 적용된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벽화나 랜드마크의 어떤 빌딩의 그림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이미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트웍들이 있겠죠. 그것을 인식하면 저와 같은 문화예술을 또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AR 코어하고 AR 킷, 구글에서 AR 코어, 애플에서 AR 킷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AR 킷을 만든 회사는 애플인데, 애플이 독일에 있는 메타이오라는 회사를 한 3년 전에 인수를 했어요.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회사를 눈여겨봤었는데, 어느 날 서비스 중단하고 애플이 사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다음에 서비스를 한 6개월인가 1년 뒤에 그 SDK나 그런 솔루션들에 그냥 문을 확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현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여기다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딱 하면 평면을 인식해서 거기에 가상의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면 거기에 가상의 공간들이 또 펼쳐지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모 은행과 함께 저희가 내년 2월 오픈 목표를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은행 지점을 만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기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뭐 여러 가지 금융 정보들, 상품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AR로 공간에다가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이미지 대상이나 아니면 제스처 인식을 통해서 공간에 이제 그림이나 아니면 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낙서의 민족이잖아요. 예. 낙서 이제 에펠탑에 가서 하트, 철수, 영희, 뭐 사랑해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위치 기반으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면 그걸 락을 걸어서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뭐 연달아서 어떤 다른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위치 기반하고 AR 쪽, VR 쪽 같이 연관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육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뻔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나온 지 오래됐고 처음에 제가 생각했었던 서비스 모델도 바로 이거였어요. 네. 카드는 갖고 있는데 내가 뭐 서비스 포인트가 어디에서 몇 프로 할인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인식하면 그게 나오게끔 하면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핸드폰에 카드도 뭐 여러 장 들어갈 수 있게 뭐 스마트 카드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 모델은 이제 과거의 모델이 됐겠죠. 그만큼 속도가 이제 되게 빠르다. 근데 엔터테인먼트 쪽에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주고 이벤트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각인할 수 있는 모델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카드를 비추면 거기에 따라서 매일매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게임을 할 수 있고 뭔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런 쪽으로는 괜찮겠죠.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BTL 모델 중에 하나고요.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디지털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위치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인식을 해서 상품에 대한 안내를 줄 수 있고 뭐 이제 쿠폰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R이 사람 몸까지 인식한다라고 하면 피팅까지 가능하게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걸 만든 회사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메타이오라는 회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주나이오라는 어플리였고 독일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인식시키면 거기에 나온 퀴즈들을 시청자들도 같이 AR로서 풀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벤트를 그리고 즉시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거였었고 네, 저렇게 인식을 하면 네, 저기서 보팅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가능하죠.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어디에 전화하고 투표하세요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이나 뭐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송출을 해서 이런 모델을 할 수가 있겠고요. When you hear the words augmented reality, you may think a little bookmark popping up in the street in front of you. But the latest AR applications can be used for far more useful tasks. Some major retailers are building Android apps that rely on Google's depth sensing, motion tracking, angle camera, like the one found in this Lenovo Fab 2 Pro. Amazon's product preview lets you visualize different size and 네, brand. 저렇게 TV를 배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시는 그림들과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더욱더 훨씬 편하겠죠. 이제 AR 코어나 AR 킷이 나와서 훨씬 저런 것들이 한 2, 3년 후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실제적으로 한 5년 이상 서비스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AR 코어하고 AR 킷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좀 다른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을 변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국의 모델입니다. 알리바바하고 같이 지금 프로모션 했던 내용들인데 홍바오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고 그다음에 VR을 통해서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전면 주시형으로 만들었죠. 360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활용하지 않고 전면 주시형으로 해서 상품들이 앞에 나타나고 네. Hey guys, this is Sam. One I was loving feature that I have not talked 이제 about yet AR is AR. 킷이고요. That's because for me, I believe how useful. In reality, out of everything we're going to look at, I think this one 스마트 줄자. just because it's so practical. I can't tell you how many times for myself I've been in the real world and I needed a tape measure, but I haven't had one. I wanted to measure something, and the tape measure. 근데 줄자 파는 회사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To just move your phone and measure something with a tape measure. That is incredible, and whoever thought of that is a genius. Now, if you thought that first one was cool, check this out. It is a portal.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It 하나고요. looks like a normal portal. You know, we've probably seen this before. Not a big deal, but you can walk inside, and it takes you to an entirely different location. And I don't even know what goes into developing this, but just being able to mess around with this. Not something you're going to use. 관광지에 간다라고 하면 과거의 명동은 어땠을까? 라고 해서 문을 딱 들어가면 과거의 모습이 그 안에서 이제 구현이 되겠죠. Next up, we've got a couple games. Minecraft AR looks pretty fun. 뭐 게임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고요. Hi, I'm Abhishek, and I've recreated the iconic first level of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고요. augmented reality game. 지금 저게 이제 되게 뚱뚱한데 앞으로 시간 지나면 이제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만나면서 쟤 뭐하네? 나도 같이 할까? 해서 같이 가자. 그냥 길거리에서 저렇게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 가다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 쟤는 왜 저러지가 아니라 이제 좋은 아이템 나오면 막 거기에 때로 몰려가서 막 아이템 잡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일상의 공간과 현실이 있는 한 AR, VR, XR, MR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열어놓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게임이지만 이게 어떤 광고나 다 뭐 여러 가지들을 또 결합될 수 있겠죠. 뭐, 이 영상은 되게 유명해서 좀 많이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조금만 볼게요, 그냥. 저렇게 하면은 되게 막 어지럽겠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은 다 적응합니다. 지금 애들한테 스마트폰 주면은 알아서 유튜브 들어가서 뭐 보고 막 그러던다고 하더라고요. 2~3살짜리가. 좀 이제 앞으로 넘겨볼까요? 이제 뭐 마트에 조그만 TV나 판매 사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존의 배송 직원들이 대단히로 해고가 됐죠. 네. 로봇이 등장하면서. 네. 제품에서도 바로 들면은 저희 광고가 바로 나오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에서 AR이 꺼진 화면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렇게 되겠죠. 이미지 인식하고 위치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저런 컨텐츠들이 이제 구현됐다라는 거고요. 참 잘 만든 영상이죠. 저희가 이제 뭐 AR 가지고 예술 작품들 전시한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제가 처음 만들었던 그 컨텐츠가 이제 1,000원짜리 지폐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었던 거고,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처음으로 공공에서 활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님한테 참으로 고맙고요.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 돈 스캔해서 뭔가 프로모션 한다는 게 되게 보수적인 곳에서 하기가 어려운데, 그 대리님, 최현민 대리님이 상당히 스마트하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잘 됐던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장근석, 뭐 슈퍼주니어, 레인보우 블랙, 그다음에 이제 인디밴드 초콜릿 박스, 기타 등등 많지는 않지만 한 20개 정도 프로젝트 엔터테인먼트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산유적지, 양구, 그리고 중구청, 그리고 국립생태원에서도 2년 전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색칠놀이입니다. 색칠놀이.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자기가 지금 이제 그냥 화이트 이미지죠. 여기다가
이제 색칠을 쭉 하면 아이들이 색칠한 색깔로 컨텐츠가 이제 살아나요. 네. 지금 이제 하얀색으로 나오죠? 네.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이제 색칠하면 자기가 색 입힌 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또 이 추가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녹음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안에다가 녹음을 해서 그 애니메이션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오늘 R&D가 끝나서 이제 한 12월 15일 정도에 또 콘텐츠가 오픈을 하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들이 뭐 이거는 해태제과에서 만든 거고, 이거 같은 뭐 사람 심장 궁금하면 그냥 이렇게 열어갖고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저희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앞에다가 이제 심장 이미지를 놓고 친구 심장은 어떤지 보자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 예. 인터랙션들을 통해서 정맥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공부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되게 칭찬도 많이 받고 있고 다른 컨텐츠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캐리스하고 그다음에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기타 등등의 공공들과 함께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벤트 프로모션 쪽을 뭐 주력으로 생각하시기보다 교육용 콘텐츠로 좀 장기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예, 맞아요. 그래서 한 SPC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한지 베스킨라빈스 뭐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쪽하고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한 지 3년이 됐는데 이거를 하자고 제가 매년 했었는데 올 겨울에는 드디어 이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 프로젝트 이제 베스킨라빈스 매장에 가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타 뭐 쌀봉지, 그다음에 기업 행사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스캔하면 네, 룰렛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첨 뭐 네, 이미 참여하셨으면 저는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이벤트들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엑스배너 하나만 세워놓으면 네, 무인으로 네, 선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인증받아서 그 QR코드나 아니면 바코드로 선물 받아갔는지 여부 아니면 시리얼 코드 넘버 넣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의 지하철 광고였었는데 광화문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슈퍼셀하고 했었던 프로젝트였었고, 이거 이제 미장센 네, 또 우리 개발자한테 전화가 오는데 못 받겠고, 네, 좀 이따가 전화를 해야죠. 지금 한참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서. 네, 이건 이제 더스트 클리너, 이제 핸드폰 액정 닦는 거를 뒤에다가 붙일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걸 띄어서 스캔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자기의 추천 헤어스타일 미장센 제품들을 추천해주고,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헤어스타일 변화도 해보고. 이거 이제 보령그룹 회장님 방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보령 6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행사 때 사용을 했고, 여기 이제 컨텐츠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예, 뭐 다른 프로젝트들 뭐 많은데요. 예, 이거는 저희가 반고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 작가가 다시 그린 그림이고,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렌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고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방고의 작품들을 3D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컨텐츠고요. 자, 이제 뭐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린이가 어떻게 앞으로 나올까요? 네? 몸이 앞으로.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 이제 고정관념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얘가 뒤에서 들어왔으니까
자꾸 뒤로 이제 빼려고 그러는 거죠. 자꾸 난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뒤로 미는 거죠. 네. 네. AR, VR, 뭐 4차 산업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근데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뭐 그냥 시작했던 사업인데 일이었고 재밌어서 했고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냥 운이 좀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 할머니가 악어 백을 갖고 싶었다고 하시면 하다 보면 또 무모한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뭐 시행착오도 겪고, 뭐 흔히 말해서 뭐 뒤통수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의 눈에 웃고 있는 지용이 된다. 네, 이제 저도 6년 차가 됐는데, 여태까지 해왔는데 집에 갈 수 없잖아요. 열심히 지금 해야 되겠고, 앞으로 뭐 GD도 이때 만약에 집에 돌아갔다 그러면 지금의 GD가 되지 않았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탐구하고 연구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블렌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은 마술이 아니라 진짜예요. 뭐 손에다가 손국 꽂고 이런 게 진짜 꽂아요. 마술이 아니고. 그리고 뭐 땅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뭐 일주일 넘게끔 막 땅속에 갇혀 있고 저 얼음 속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 사람이 2010년인가 12년에 테드 강연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강연을 했냐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를 해요. 그리고 무려 17분 4초를 참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분 정도, 뭐 그 정도는 자연의 힘으로 자기가 참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찾아다녔던 게 바로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로 찾아가서 뭐 폐를 4개 달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몸속에 어떤 기계들도 넣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했던 방법이 뭐냐? 오늘 3분 참았으면 내일 3분 1초 참고, 그 다음에 3분 20초 참고, 내일은 3분 21초 참고, 그렇게 참아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17분 4초를 참았죠. 그래서 16분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17분 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대요. 근데 결국 봤더니 신기록을 깬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했던 거고.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기네스를 세웠고, 근데 최근에 21분인가 22분으로 기네스가 또 다른 사람이 이를 더 악물고 1초씩 더 참았어요. 그래서 21분인가를 숨을 참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5년 전에 AR, VR을 만났었을 때, 그때 그냥 서칭만 하고 그 개발 회사에다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제 본연의 업무인 그때 하고 있었던 주식을 계속해서 했었다면 지금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뭐 지금처럼 막 4차 산업, 포켓몬고, 뭐 홀로렌즈 뭐 이런 거 나와서 야, 나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건데 저거 아이디어. 다른 회사에서 뭔가 만들어갖고 어떤 기업에서 프로모션을 하면 내가 저거 생각했던 건데. 그리고 막 그냥 그러고 또 살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뭔가에 홀리듯이 그냥 시작해서 아무것도 기술에 대한 기반도 없고 뭐 기술자도 아니었고 컨텐츠에 대한 뭐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했었는데 그냥 진짜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근데 이게 운명이면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처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사업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셔라라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앞으로는 AR, VR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술과 감정 이런 것들이 콘텐츠와 결합돼서 시너지를 갖는 시대가 앞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많이 갈 겁니다. 결국에 우리 인간이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바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늘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만들었고 옷을 만드니까 거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한 곳에 그러면서 농사를 지었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면서 가축도 키우고 그러면서 물건 거래도 이루어지고 마을이 형성되고 부가 형성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죠. 조그만 바늘의 하나에서 시작돼서 되게 많이 오래 준비를 했던 회사들이에요. AR, VR도 저희가 보면 그 회사들이 한 50년 이상 이미지 인식 기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퀄컴이나 기타 다른 회사들 이미지 처리 인식 데이터들 뭐 그런 인프라를 가진 회사들 보면 그런 인원의 박사급 이상의 인원의 사람들이 50명 이상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크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앞으로 미래 전략을 무엇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도 상당히 뭐 제가 뭐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뭘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데 중국만 봐도 사실 2, 3년 전에 제가 본 중국의 AR, VR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되게 무서워요. 그때는 별로 없었었는데 되게 무시했었고 저도 중국을.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빠르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VR이나 AR이 아닌 웹을 통한 AR, VR도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가지라도 좀 도움이라기보다는 뭐 인사이트가 좀 있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 분야에서 이제 생태계와 그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일단 시작했으니까 깃발 한번 꽂아야죠. 우주에다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